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돈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그 경제나 어떤 뭐 주식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제 업종과 상관은 없지만, 제가 저의 어떤 일하는 업종과 상관은 없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면서 이제 관련 글들도 이제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는 거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상당히. 저는 사실 이러한 이 글이 아니죠, 사실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예전에도 한번 찍을까 하다가 사실 이거 뭐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저한테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만은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미뤘는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를 설득하는 뭐 이런 권고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을 좀 얘기하고자 이런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금, 주식, 펀드, 뭐 매매, 뭐 부동산 매매나 뭐 토지 매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심지어는 뭐 다른 뭐 예, 어떤 뭐 또 뭐 자산화할 수 있는 물건들의 매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버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동영상을 찾아보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 일단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저는 뭐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뭐 제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뭐 그 회사에서 뭐 상당한 뭐 어떤 뭐 업무의 퍼포먼스가 있어서 그 예, 뭐 연봉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돈은 좀 남들보다 빨리 모은다는 것을 그 중간중간 좀 알게 돼요. 이것은 어릴 때도 좀 그랬고요. 학창 시절, 대학교 시절도 그랬고, 사회에 와서도 좀 제가 빨리 모으는 것 같아요, 돈을.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아주 뭐 남다르게 빨리 모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집단에 비해서는 항상 빨리 돈을 모았고, 그 거주 지역도 뭐 그렇게 투자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 이제 뭐 그렇게 뭐 동료 이게 주변 사람들 이게 저와 비슷한 소득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 좀 그래도 괜찮은 곳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서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뭐 제가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15년 이상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경제관념이 있고, 이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진짜 뭐 전문가인 것 같은데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해 집단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저도 부자가 엄청 되고 싶어요, 사실. 예.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꼭 부자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거라고요.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날도 비슷할 거고요. 예. 뭐 100살 이상 못 살 거라고요. 100년 세대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마케팅이고 평균 수명 한 7, 80세? 예. 근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냥 뭐 동경인 거죠. 동경.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아무런 어떤 그 검증되지 않은 그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잘못된 것이겠죠, 사실은. 그러나 저도 사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매일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다른 분들이나 이제 좀 주위의 분들은 저보다 좀 더 욕심이 많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특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동영상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완전 뭐 예, 제가 보면은 진짜 사기꾼들 천지인 것 같아요. 예.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가진 자들이 계속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그 더 이렇게 desperate, 영어로 하면 desperate이죠. 아주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자,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어, 저는 두서없이 강의를 하지만 예, 거짓말은 안 합니다. 예. 이것이 뭐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저한테 이득되는 거 글쎄요. 여기다 광고를 거니까 뭐 좀 광고료가 저한테 나올 수 있겠죠. 저도 실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네, 인정해요. 네. 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저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얘기가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요. 그 말은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뭐 이길 싸움은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 이 현실 속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으로 하나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면 4차 산업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강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진짜 오를까요, 걔네들이? 아니면 그게 거품일까요, 거품이 아닐까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는. 주식 자체는 이미 투기성이에요. 예. 그 투기 세력이 있고 조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 누굴까요? 거대 자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판을 흔들기 때문에 그 판을 자기의 어떤 흐름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걸 왜 안 할까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혹시 어떤 분이 말한다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어떤 판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예. 못 이겨요, 저희가. 운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운으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기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들 사이에서 그냥 한두 명이 이길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상당히 달콤한 어떤 게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왜냐? 우린 상대를 몰라요. 강하다는 것만 알지, 그 상대의 전략과 그 상대가 이 판을 어떻게 흔들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런 상대랑 게임을 하나요?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카지노 가서 도박하면은 돈 버는 것은 카지노 업체만 돈 벌고, 거기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몇 명은 돈 벌겠죠. 태반은 돈이 잃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미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근데 저도 많이 잃었어요. 사실 주식해서. 예. 많이 잃었고, 어,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 펀드? 펀드는 뭐 좀 더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주고 그 돈을 벌어다 줘 그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운용사라 그러죠. 운용사는 수익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항상 가져갑니다. 작지도 않아요. 1에서 2%, 많게는 3%까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아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얘네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그 수익률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마케팅 효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요. 그러나 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큰 돈을 운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커요. 왜냐? 운용 수수료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펀드도 믿을 게 못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률보다도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얘네들의 주수익원은 수수료예요. 수익률이 아니라. 자, 매매. 자,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매매, 토지 매매, 혹시 뭐 고가의 어떤 뭐 물품 매매. 여러분 일단 모든 매매는 뭐가 붙죠?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주나요? 예,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뭐 꼭 나쁘게 볼 건 없어요. 국가한테 주는 세금이 뭐 저희에게 또 간접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저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지 또 여러 빈약한 좀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뭐 외식도 자주 해야 되고 물건도 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금이 나가요. 모든 매매는 세금이 나갑니다. 그 세금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보세요. 세금 한 5% 정도 나오나요? 예, 그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5%가 끝인가요? 맥도날드가 그 햄버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재료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금이, 걔네들도 세금을 냅니다. 매매를 하니까. 그 햄버거 만들려면. 근데 그 세금을 자기들이 내나요? 아니요, 그 가격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햄버거 가격에.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예. 얼마, 몇 프로까지 저희가 세금을 내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모든 매매는 일단 저희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인가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수익을 안겨줘야겠죠. 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왜 물건을 팔겠어요? 그러나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그 저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상호 이익이다.
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상호 이익이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은 대량 생산하니까 그 이제 팔아서 돈을 남기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싸게 사는 거니까 대량 생산된 물품을 싸게 사는 거니까 또 우리도 이익이다. 뭐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모든 것을 실질적인 그 가치로서 저희가 가격으로서 환산을 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햄버거를 사 먹을 때 햄버거 하나에 4,500원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4,500원의 만족도를 주는 것인지, 뭐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느끼는 쾌감? 이런 것들을 사실 항상 생활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래서 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5,000원과 4,500원의 차이를 그 햄버거를 5,000원짜리 먹을 때나 4,500원짜리를 그 주문할 때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주문하기 직전에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요. 상당히 피곤하게 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저는 이렇게 좀 그런 습관이 들어서 어쩔 때는 메뉴판 앞에서 꽤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그, 5,000원을 시키면 이건 경제적이지 못한 결정인 것 같고 4,500원은 경제적인 결정인 것 같아. 그래서 4,500원을 주문하자. 근데 습관화되면 꽤 정확하게 그 자기의 어떤 에게 일종의 손해보지 않는 경제활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경제활동을 하니까요. 자, 제가 맨 앞에 써놓고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금은 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왜?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오는 수익률이다. 제가 뭐 여기에 이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금하세요. 네. 심지어는 예금에 올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동영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좀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검색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무슨 투자, 주식, 펀드, 매매, 뭐, 예,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예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은 적은 있어요. 이 예금을 권유하는 책을 읽은 적은 있는데 아,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예금을 하라고 하냐면요. 맞아요. 예금을 해서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집에 저금통에다 돈 넣는 것보단 낫잖아요. 집에 저금통에 돈 넣으면 수익률 0%예요. 근데 은행에 넣으면 요즘 한 1.9에서 많게는 한 2.4%까지 갑니다. 뭐더 높은 데도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물가 상승률 3%라고 한다면 낳는 건 맞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건 3% 이상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평균 그어서 모든 물가 상승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근데 예금 넣어도 예금도 세금이 나갑니다. 한 15% 정도 과세가 되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 과세가 또 국가의 어떤 그 바람직한 재정 활동에 또 저희가 이바지하는 거고, 예, 뭐 어디로 뭐 돈이 새지 않는다면 뭐 저희 나눔 사회 실천에 좀 더 이바지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왜 예금을 제가 이렇게 권유하느냐? 대안이 없어요. 예금이 상당히 그 은행한테는 상당히 저희가 섭섭해할 그 경제 활동이긴 합니다. 왜냐?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대 마진을 항상 어느 정도 남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그 이자율을 한 3% 준다고 해봐요. 근데 얘네들은 대출을 5% 이상으로 남아서 줄 거라고요. 수많은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수천만 명에게 3% 미만, 제1금융권은 2%도 안 되죠. 돈을 받아, 그 이율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또 수백만 명에게 5% 이상의 대출 금리를 받는다면 은행은 자기 돈이 아닌 국민의 돈으로 1년에 3, 4%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당히 남는 장사고 저희로서는 배가 아프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판을 흔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흔든다기보다는 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세상을 불공평하다고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불공평하다고 저희가 그냥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게임 환경에서 그래도 가장 이익이 되는, 가장 승산이 그나마 있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금이에요. 예. 근데 예금도 저는 이제 그 보통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이제 한 이율이 한 2.4% 요즘은 좀 그렇게 이제 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죠. 음, 근데 이제 들면은 5천만 원의 그 예금 자본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5천만 원 나눠서 이렇게 여러 은행에 여러 제2금융권에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든다면 뭐 그렇게 나눠서 좀 할 걸 권유드려요. 제1금융권보다는요. 왜냐면 1금융권은 이율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요즘 온라인 뱅킹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계좌 터놓으면은 그 뭐 계속 온라인으로 예금할 수가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에 뭐 이렇게 아까 예대 마진 그런 거에 너무 배합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 돈을 보관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예. 그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근데 사실 이 세상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예금 가지고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닌데요. 만족할 속도로 모으긴 힘들어요. 저 인정합니다. 예, 평균 물가 상승률까지 못 간다는 것도 인정할게요. 아, 그러나 저희가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예. 주식과 펀드 매매는 돈을 잃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금은 절대 잃진 않아요. 물가 상승률보다 작다고요? 요 얘기 자꾸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물가 상승률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같지만 안 오르는 건 안 올라요. 예. 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금을 가지고 하되, 뭐 조금, 뭐, 한 10에서 20% 정도 주식이나 펀드를 하시려는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예. 해도 잃지 않을까요? 불공정한 게임인데, 이기면 운이 좋아 이기는 거겠죠. 그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썼잖아요.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산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시라고요. 시간도 돈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주식 차트 맨날 보고 있으면 그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물론 공부가 된다면 좀 별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주식 차트를 보거나 펀드의 수익률을 보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거는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의 마인드라면 그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하라고 싶어요. 공부만큼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물론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일하고 남는 시간, 혹은 혹시 아직 직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자산은 공부입니다. 한번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공짜로 책을 하나 꺼냈어요. 요즘 책방 가서 책 공짜로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리 하나 잡고 한번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권을 읽으세요. 아니면 이틀 동안 가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책 한 권 읽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책 한 권 읽었어요. 물론 뭐 소설책도 있겠지만 뭐 소설책이든 무슨 책이든 한 권 읽었다고 해봅시다.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가격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 저는 10만 원? 여러분이 꿈이 크다면 그 책 한 권을 읽었다면 그 가치는 여러분에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혹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에요. 왜? 어떻게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고,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그 가치가 있는 활동인지를 점점 알게 될 것이고, 무의미한 활동을 잘 안 하시게 될 것이에요. 아, 저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은 요즘 CGV나 그 메가박스 가면 한 10,000원 정도 하죠. 뭐좀 8,000원, 11,000원. 저는 좌석도 상당히 신중하게 골라요. 그냥 뭐 뒷좌석에 꼭 앉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앞좌석인데 가장 뒷부분. 1,000원 차이지만 경제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돈 1,000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능력이 쌓이면 영화 5편이면 5,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영화를 많이 본다고 했냐면요. 10,000원을 주고 영화를 한 편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 영화 한 편이 어진간한 영화, 대부분의 영화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저에게 줍니다. 그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만큼 드지 아시죠? 수억, 많게는 수천억이 들어요. 그것을 그 영화사들은 왜 만드나요? 예, 극장에 앉아서 저희 보고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영화사들도 돈을 벌겠죠. 수천만 명의 그 관객으로부터 이제 돈을 버는데,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고 감독의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고요. 혹은 SF 같은 영화에 봤을 때는 그 현란한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 효과 같은 것을 보고 뭔가 그 느낌,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그 자체로서의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10,000원 이상을 해요.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는데 드는 저희가 2시간의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모든 것을 한번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시고, 이게 상당히 저보고 피곤하게 산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면 돈 못 법니다. 예. 편하게 사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돈 많이 안 모으시고 살면 돼요, 그냥. 예.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 남에게 뭐라고 후용을 볼 일은 아닌 것이죠. 예.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흉봐도 그렇게 살면서 계속 돈을 법니다. 돈을 쌓아가고요.
어,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상당히 이제 한 문장이긴 한데, 어, 이것에 이제 많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 많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예, 상당히 귀찮고 또 그런 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아는 진리 하나가 있다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 뺏고 뺏기는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빌 게이츠만큼 부자가 된다면 뭐 재단 만들어서 뭐 기부하고 뭐 그게 진짜 뭐 기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현금 풀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쏟겠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그것이 그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건 압니다. 예,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그 돈을 이렇게 못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빌 게이츠도 돈을 풀고 싶어도 자기가 푸는 돈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혹은 많은 어떤 그 사회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도 사실상 기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그 저는 마냥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그랬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달라지지 않으면 부자가 절대 못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